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선거 지원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TV 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네 사람의 TV 토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기호 1번부터 보면은 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그리고 국내의 김문수, 개신당의 이준석, 그리고 또 민주노동당의 권영국이라는 사람, 이 네 사람이 TV 토론했습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단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제 감상은 그렇습니다. 그 네 사람이 과연 이 대한민국 모르겠습니다. 그 지지율을 그냥 그런 거 다 떠나서 저 네 사람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선 후보 TV 토론을 하고 있는 그 장면 자체를 보고 있으면서 정말로 뭔가 처참하다. 대한민국이 정말로 많이 망가졌구나. 대한민국이 과연 미래는 있을까? 대한민국의 내일은 정말로 암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이 아마 많이 계셨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TV 토론하는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느낌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저하고 같은 의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준석이, 그 다음에 그 옆에 권영국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 얘기는 아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결국엔 이렇게 양자 대결이라고 하기엔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약간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양자 대결일 수밖에 없고 양자 경쟁일 수밖에 없고 이 양대 정당의 이 승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이재명은 마치 여러분들 이재명은 지금 마치 이미 답정너식 대선이다. 이미 어대명이다. 나는 그냥 여유 있게, 그리고 나는 그냥 대답,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면박을 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전법을 썼고, 그 와중에 김문수란 사람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오늘 네 사람의 TV 토론에서 존재감이 가장 없었던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답정 넣을 수 있는데 저는 김문수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그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어떻게 됐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최종은 아니겠습니다. 왜냐면 절차상으로 어쨌든 근데 이 정당한 절차만 놓고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이 한동훈 전 대표와의 최종 경선에서 여러분들 이 김문수가 표를 더 많이 받아서 승리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국내의 대선 후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한덕수와의 단일화 이거는 완전히 불공정한 게임이기 때문에 언급도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국민의힘이 아무리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더불어민주당보다 국회 의석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원내 2당이고 얼마 전까지 집권 여당을 했던 그런 정당입니다. 양대 정당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국내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그 사람이 오늘 TV 토론 첫 TV 토론에 나왔는데 존재감이 그 네 사람 중에서 가장 없었습니다. 가장 없었습니다. 존재감으로 주목도로만 따져보면은 여러분들 이건 누구를 지지한다든가 누가 더 호감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그 TV 토론에서 어떤 존재감, 주목도 이런 것만 놓고 보면 권영국,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이재명, 마지막이 김문수입니다. 김문수는 솔직히 거기에 없었어도 무방한 그런 TV 토론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뭔 활약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자기의 공약을 갖다가 정책을 갖다가 이런 정말 좋은 정책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상대방의 어떤 정책의 허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걸 지적을 하고 이런 과정도 없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외모, 발성 이런 것도 이 메시지 전달 능력에 포함되겠지만은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대체 김문수는 왜 대선에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대체 김문수는 TV 토론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존재감이 없었다. 정말로 이목을 끌지 못했다. 과연 국내힘의 대통령 후보인데 이 정도일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들 뭡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우려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김문수가 과연 이 윤석열을 옹호했던 거에 대해서 공격을 받으면 과연 어떤 답변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 왜냐, 김문수는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김문수는 눌변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 요 소리만 계속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것만 한 8번, 9번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토론에서 메가폴리스, 요것도 한 5번, 6번 했던 것 같은데, 같은 말 반복하고, 뭐랄까, 메시지 전달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근데 그 와중에 오늘은 또 존재감마저 별로 없고, 이 네 사람 중에 존재감마저 없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참 국민의힘 수준이 많이 처참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을 옹호한 거, 요거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나서 유효한, 적절한, 또는 저런 논리로 얘기할 수 있구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 권영국이라는 사람이 초반부터 뭐라고 공격했습니까? 아니, 윤석열이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점 인정하느냐? 김문수한테. 윤석열이 군을 동원한 책임 인정하느냐? 계엄으로 경제의 빚을 꽂고 관광, 소비, 투자 모든 흐름을 끄는 점을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김문수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권영국이 또 물어봤습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는데 윤석열을 감싸면서 대선에 나왔다. 탈당을 하도 말도 못하고 윤석열한테 고개 조아리고 머리 조아려서 윤석열의 지지 선언을 받으니까 좋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김문수가 이제 그때 이제 감정적으로 좀 상했던 모양입니다. 말씀이 과하다. 라고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이다. 내가 알았다면 당연히 말렸을 것이다. 기존에 했던 그런 얘기를 그냥 똑같이 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내용도 없고 뭔가 발전된 논리도 없고 그냥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그러면서 뒤에는 내란이의 여부는 현재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기존에 그런 김문수의 입장에 찬동을 하고 동조를 해서 김문수를 찍어준 사람들은 역시 김문수 말 잘했다. 역시 김문수 역시 충신이다. 역시 윤버지의 충신이다. 김문수. 이렇게 하고 막 칭찬을 하겠지만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중에서 100명이 있다고 한다면 한 20명, 30명 미만 빼고 나머지 한 7, 80명은 김문수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뭔 신묘한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존에 했던 얘기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 윤석열 내란 이거는 당연히 재판을 받아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나야 되겠지만, 윤석열이 헌법을 위반한 거, 윤석열이 법률을 위반한 거,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규정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국민 주권주의를 저버리고 이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과 이걸 갖다가 배반한 거. 여러분들 이거 제 의견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그 결정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김문수가 지금이라도 뒤늦었지만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반성하고 그런 윤석열을 옹호해왔던 점에 대해서 자성하고 우리 국민한테 사과를 하고 새로운 입장 표명을 해야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조차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김문수의 한계를 우리가 또 여실히 느꼈다. 일단 뭡니까? 이 대선 후보로서의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건 이미 예전부터 느꼈고, 두 번째는 메시지 전달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 네 사람 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사람이 김문수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대선이 여러분들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치러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 윤석열 때문에 치러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식으로 그런 뻔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 과연 이 사람이 대선 후보인가? 과연 이 사람이 대선 후보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인가? 과연 이 사람이 이재명이와 어떤 각축전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인가? 지금 물론 여러분들 그 지지율 격차가 꽤 큽니다만, 그리고 또 기간도 많이 짧습니다만, 어떤 여건만 조성되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재명과 의미 있는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김문수 가지고는, 그리고 또 지금 이 김문수를 지원하고 있는 그 선대위 구성 몇 면을 보면은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참전이라고 해야 될까? 한동훈 전 대표의 선거 지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점들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근데 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것인가? 과연 여러분들 한동훈 전 대표가 기존에 이 김문수 후보한테 제안했던 이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김문수는 단 하나도 이행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한동훈 전 대표는 뭐랄까 자기가 소속돼 있는 정당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것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 선거운동에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만나겠다, 현장에서 뵙겠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갑자기 돌연 지금 와서 김문수를 지지한다, 김문수를 뽑아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윤석열에 대해서 그 끈을 끊지 못하고 윤석열을 옹호한 듯한 그런 입장을 보이는 사람, 지금 이번 대선에 그 원인이 된 사람, 그리고 또 아까 권영국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여러분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서 윤석열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함으로써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될 책무를 위반하였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에게서 파면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윤석열을 옹호하는 김문수를 지금 와서 이 정말 탄핵 찬성 그런 입장을 대표하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김문수를 뽑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한동훈 과연 이 선거운동을 어떤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당연하게도 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공직선거법 제58조에는 선거운동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와서 김문수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를 당선되게 하려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논리가 조금 약간 궁색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재명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미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런 식의 선거운동을 벌써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경선 패배 직후,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을 해오면서, 그 다음에 이 페이북글을 계속 게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다시 회자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이렇게 정치권에서 언급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재명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선거운동을 해왔는데, 아니 왜 한동훈 선거운동 안 하냐, 아니 왜 한동훈 안 도와주냐, 한동훈 왜 참여 안 하냐, 한동훈 또 배신자, 한동훈은 대선에는 관심이 없고 대선 패배 이후에 당권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소리만 계속 늘어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저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일수하는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선거운동이 20일부터 부산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대구, 그리고 또 이 충북, 그 다음에 강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산, 대구, 그 다음에 충북, 청주, 강원도, 어디였습니까? 원주, 이렇게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건데, 올라가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부산, 경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에서 이재명이가 앞서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상으로. 그 다음에 대구, 경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구, 경북이 흔들렸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 국내임, 이 전통 지지세가 강했던 곳,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들을 이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다니면서 이재명은 이런 사람이다, 이재명은 위험하다, 이재명은 무능하다, 이재명은 무능한데 그 무능한 걸 모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는 메시지로 이재명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유효했기 때문에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육성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행보로 이런 어떤 분위기가 그 해당 지역에서는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김문수 갖고는 되지 않는다. 김문수의 그 한계는 오늘 여실히 그 TV통에서 드러났다. 물론 그 전에 아마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을 테지만, 그리고 예상하셨을 테지만,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우려를 하고 계셨겠지만, 어쨌든 그건 현실이다. 근데 이 와중에 정말로 이 대선이라는 공중전을 그 누구보다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 한동훈이라는 일종의 전략 자산이 이제 곧 출격을 한다, 등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약간 이 분위기 반등 계기를 찾지 못했고, 그 다음에 김문수란 대선 후보로서는 그걸 갖다 기대하기가 어려웠지만, 이젠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재명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아무리 그걸 효과적으로 잘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김문수 후보 자체는 여러분들 상수이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이 국내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 행보를 걷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공중전을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공중 지원을 잘 해주면 뭐합니까? 막상 전투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럴 의지가 없고 그럴 능력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 전투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김문수 후보가 알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점은 아마 그 모를 거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연 이 한동훈 전 대표의 공중전, 공중지원, 이 참전이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올 것인가. 효과의 크기, 결국엔 지지율 변화일 겁니다. 그리고 또 분위기 반등일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설사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진다. 그리고 또 이재명이가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의 폭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세력을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밑바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참여를 해야 된다. 거기에 일조하고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